대한민국의 새로운 전력이 될 국산 무장헬기 LAH 미루가 드디어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25년 경력의 무사고 베테랑 파일럿의 섬세한 조종 아래 사뿐히 날아오른 미루는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걸 확인하며 첫 번째 비행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이번 비행을 맡은 이진영 준이는 기존 육군의 공격 헬기인 코브라보다 임무 장비와 무장 장비들이 뛰어나고 조종사의 업무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어 앞으로의 전장 상황에 맞는 항공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행 테스트가 더욱 뜻깊은 것은 단순한 시제기가 아닌 처음으로 양산된 미루 양산기가 테스트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테스트 성공으로 이제 미루도 우리 군의 무기체계에 완벽하게 합류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도 만전을 기하고 미루의 성능을 완벽하게 검증하기 위해 육군 시험평가단은 대당 7일씩 전체 도입 기간 7년 동안 항공기 내외부 상태, 전자장비, 무장 등 약 130여 개 이상의 항목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행 장면에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루의 호버링 장면이었는데요. 특정 지점에서 정지한 상태로 떠있는 호버링 비행은 매우 어려운 비행 기술로 헬기 조종사에게 높은 수준의 조종 기술과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작은 바람, 기체의 미세한 기울기가 헬기를 계속해서 흔드는 와중에 집중을 유지하며 메인 로터의 각도를 조정하고 테일 로터와 스로틀을 동시에 정밀하게 제어해야 제자리 비행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미루가 3-4m 남짓한 매우 낮은 높이에서 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비행 테스트인 만큼 안전사고를 대비해 저공 비행하며 테스트를 실시한 것이겠지만 이렇게 낮은 고도는 오히려 호버링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인데요. 헬기가 낮은 고도로 내려오면 지면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면과 가까워질수록 로터 아래에 뭉치는 공기의 흐름이 발생해 더 적은 양력으로 헬기가 떠 있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헬기가 위로 떠오르거나 흔들리는 등 움직임이 불안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낮은 고도에서의 공기 흐름은 지면과 반사되어 복잡하게 변하기 때문에 조종사가 예상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조종사가 이러한 기류 변화를 느끼고 대응해야 하기에 호버링의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 테스트 비행에서 파일럿들은 너무나 여유 있게 호버링 비행을 실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파일럿들의 숙련도가 뛰어났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미루 헬기의 비행 안정성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LAH는 비행 안정성을 위한 다양한 첨단 장비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스템이 바로 국내 기술로 개발된 자동 비행 조종 장치인데요. 자동 조종 장치는 헬기의 고도, 속도, 방향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조종사의 조종을 보조하며 기체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신 표적 획득 시스템이 탑재되어 조종사의 임무 부담을 줄여 온전히 조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존 코브라 공격 헬기의 경우 조종사가 조종과 전투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훨씬 많은 수동 조작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비행 안정성은 사실 공격 헬기에 있어 공격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격 헬기는 공격이나 회피를 위해 일반 헬기보다 급기동을 반복해야 하는데 이때 기체가 안정성을 상실하게 되면 균형을 잃고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이라크 전쟁 중 미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가 적의 대공 사격을 회피하기 위해 급격한 회피 기동을 실시하다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죠. 특히 우리 군의 작전 환경에서는 이러한 호버링 비행 능력이 더더욱 중요한데요. 만약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선봉은 기동성이 뛰어나고 무장 탑재량이 우월한 아파치 헬기가 맡게 될 것입니다. 미루는 후속 임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요. 미루의 임무는 산중턱에서 정지기동으로 매복한 상태에서 아군의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북한의 전차 부대를 타격하는 것이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높낮이가 극심하고 돌풍이 잦은 산악지대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전술을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사일이 바로 미루의 주무장 천검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천검은 유효 사거리 8km, 초속 200m로 날아가는 미사일로 이중 성형작약 탄두를 탑재하여 1000mm 두께의 균질화병 간판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입니다. 또한 청검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을 모두 활용하는 이중모드 탐색기를 장착하고 있어 주야간 운용이 모두 가능하며 공대지 유도탄 중에서는 최초로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더 뛰어난 추적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표적을 지정하고 발사한 뒤 헬기는 회피 기동에 들어가는 발사 후 망각, 발사 후 재지정 모두 가능한데요. 동시에 광섬유를 활용한 유선 유도 방식도 사용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산악 너머에 있는 목표물을 향해 쏠 경우 무선 전파가 단절될 가능성이 높지만 유선 방식은 그럴 염려가 없고 사수가 목표를 설정한 후 유선 케이블을 절단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목표물까지 유도하게 됩니다. 미루가 체급은 아파치 공격 헬기보다 작아도 우리 군 최강의 전차 킬러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유이죠. 드디어 양산에 성공한 LAH. 이제 전력화되면 해외 수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AI에서 미루의 해외 수출에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공격 헬기로서 성능이 애매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LAH가 해외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KAI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 헬기에는 3가지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뢰성과 가성비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 AH-64 아파치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성능만큼이나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미국은 자국 무기를 판매할 나라를 선정할 때 매우 깐깐한 조건을 제시하기에 아무나 살 수도 없습니다. 유럽 헬기들 역시 미국보다는 싸다고 해도 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니며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는 뭐든지 해줄 것처럼 말하다가도 팔고 난 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런 미국과 유럽의 사업 태도와 바가지 때문에 진력난 중동과 동남아시아 시장은 국산 헬기가 공략하기에 적절한 시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생산 능력입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의 헬기 생산 라인이 대부분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소규모 부품 업체들이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물류 공급망이 붕괴되어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코로나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KAI가 수리용과 LAH를 생산하면서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빠른 시일 내에 헬기를 도입하려면 한국밖에 답이 없을 정도라고 하죠. 마지막 이유는 역시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기존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산불 진화 및 구조용 헬기로 매우 유용하게 쓰고 있는 헬기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제 동축반전 헬기 K-32 카모프인데요. 동축반전 헬기의 특성상 측풍에 강하고 한 번에 3.4톤이나 되는 물을 퍼낼 수 있으며 혹한기 신뢰성까지 높아 한반도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헬기였습니다. 해병대에서도 상륙작 전용 헬리콥터로 도입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이며 현재도 약 60여 대의 카모프 헬기를 국내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조사인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서 카모프 헬기의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 공급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보수하지 못하고 지상에서 대기만 해야 하는 기체가 늘어갔고 산림청은 카모프가 수명이 다하면 수명 연장 없이 미국의 초대형 헬기 CH-54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